왜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가? 왜 가족들은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가? 계속해서 남이 어떻게 나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본인의 삶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살면 매 순간마다 이번 시기가 마무리되고 흘러간다 하더라도 또 남의 말 한마디에 본인이 움직이고 흔들려요. 본인을 정화하고 본인을 치유하려고 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굴욕적인 내 흐름으로 흘러간다니까, 남말에. 재화님,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엄마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 3년 동안 이유 없는 통증, 이유 없는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탓이 제 탓이라고 합니다. 우울과 심각한 상태, 매일 울다가 지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어머님의 죽음을 목격한다. 어떤 그 사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죽음을 목격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좀 제가 애매해서 어떤 식으로 목격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그냥 돌아가시는 걸, 아니면 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걸, 아니면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목격했는지 그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충격을 느낀 그런 상황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울하고 심각하고 살고 싶고 그리고 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둥글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봅시다. 고통이 무엇입니까? 엄마의 죽음이에요. 내가 왜 지금 고통스럽나요? 엄마의 죽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엄마의 죽음을 보지 않았으면 본인의 삶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죽음을 본 이후에 자기가 고통스럽고 모든 인간관계가 끊겼다라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거기에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팩트 체크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본인의 해석인지, 이게 진정 그렇게 인연관계가 흘러가서 인과로 통해서 내가 힘든 건지, 그걸 한번 제가 해체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댓글 나왔네요. 어머니께서 안방 침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가 3년 전에 심장마비로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나왔네요. 45살이고 그리고 42에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집에서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42의 나이에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어머니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일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어머니와의 인연이 어떠한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신 분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고아원에 내가 베이비박스에 버려졌으면 엄마에 대한 죽음이나 엄마에 대한 느낌을 느끼지 못하죠. 본인이 지금 42에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걸 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울과 고통 속에, 통증 속에 살아가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진정 본인의 삶을 못 살아가는 이유가 엄마의 심장마비냐?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본인은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울함도 전혀 없었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편안했고 모든 게 순조로웠고 우울한 마음이 전혀 없었고 모든 것이 괜찮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주셨네요. 그전에도 괴로운 일이 있었고 우울한 일이 있었고 불편한 일도 많았고 마음의 불편함도 많았는데 참고 살아왔어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돌아가신 엄마의 죽음 이전에도 항상 내가 우울하고 힘든 면이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본인이 더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본인이 집착하고 있다니까요. 엄마의 죽음을 빌미로 자꾸 본인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아프고 괴롭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돌아가신 거를 언니랑 동생이 제 탓이라고 합니다.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전문가도 아닌데 언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걸 팩트로 본인이 받아들이는 게 본인의 문제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돼. 그거는 말이잖아요. 엄마가 심장마비가 있을 만한 그런 병이나 질병이 있었을 테고, 그걸로 통해서 어떤 질병이 왔을 테고, 그리고 그 질병을 통해서 돌아가시는데 그걸 내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언니와 동생의 생각이잖아. 그럼 본인은 그런 생각하지 않으면 되잖아.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어쩔 수 없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언니 동생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나는 그렇지 않거든. 끝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엄마의 죽음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인연과보가 있다면 그걸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고 털어내면 돼. 그게 정화예요. 내가 엄마한테 애를 무척 먹였어. 그리고 엄마가 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아. 여기 뭐 부모님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산 자식 있나요? 여러분 지금 자식 키우는 분들은 여러분 속 한번 안 썩인 적 있나요, 자식이? 엄마가 이미 돌아가신 것을, 그것에 내가 목을 매달고 그것을 자꾸 되새기고 하면 그 하늘에 계신 엄마가 본인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 너 걱정 더 해라, 너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 걱정 더 해 그렇게 하실까요? 여기 지금 나이가 45 되셨으면 동생이든 언니든 다 그냥 피를 나눈 형제일 뿐, 다 각자 개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거기에 본인이 자꾸 치우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약할까? 본인이 제대로 된 마음 공부도 하지 않았고, 감정이 크고, 감정의 골이 크고, 남의 눈치도 많이 보고, 자꾸 남의 말에 신경 쓰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게 언니의 문제가 아니고 동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내 문제예요.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방향키를 잡지 못하는 갈대와 같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도 나만 아니면 그만이에요. 근데 본인의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의 근력과 탄력성을 키우는 수행을 지금부터 해나가면 돼요. 그 사람들은 안 바뀌어. 그 사람들을 고치려고 할 필요 없고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흔들리는 존재구나, 말 한마디에 이렇게 계속해서 우울하고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구나, 3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항상 나는 이걸 통해서 모든 걸 이유로 삼고 있구나, 야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약하구나, 그러면 내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의 탄력성을 키우고 내가 제대로 한번 인생을 살아가 볼 만한 이유가 되는 게 바로 엄마의 돌아가심이구나, 엄마는 나에게 큰 스승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가족들도 나에게 큰 스승이구나, 이참에 내가 마음 공부 한번 해보자, 많이 흔들어 봐라, 내 마음 공부하면서 나를 한번 다져가는 그런 수행의 상황으로 삼겠다라고 본인이 마음을 내야 돼요. 채화님, 남이 그래요, 지인이 그래요, 가족들이 그래요, 나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이 얘기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본인은 남의 말에만 지금 귀를 기울이는 성향이라고, 본인의 성격이 그게 갇혀 있다니까. 본인이 거기서 벗어나는 게 실천이란 말이야. 시작의 첫 단초가 거기서 벗어나는 건데 왜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가, 왜 가족들은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가, 그러면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려간단 말이지. 근데 본인은 지금까지 본인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계속해서 남이 어떻게 나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본인의 삶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지금 질문자가. 이해돼요? 이게 본인의 성격이자 본인의 삶의 흐름이라니까. 이렇게 살면 매 순간마다 이번 시기가 마무리되고 흘러간다 하더라도 또 남의 말 한마디에 본인이 움직이고 흔들려요. 이게 본인의 삶의 흐름이에요. 본인의 잘못이 있다면 그걸 참회를 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끝. 이게 첫 번째란 말이죠. 본인을 정화하고 본인을 치유하려고 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굴욕적인 내 흐름으로 흘러간다니까. 남말에, 남의 말 한마디에 자꾸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지. 그게 본인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이번 일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남의 말에 또 흔들렸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5년 동안 또 흔들릴 거예요? 또 죽고 싶은 마음 올라오고 힘든 마음 올라올 거예요? 최소한 여기 와서 구독자로 질문했다면 이제는 제 말을 좀 따라 흘러가 보세요. 제 말을 따라서. 엄마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채화님, 제가 불효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엄마가 스트레스 받은 적이 많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제가 불효 많이 한 것 같고 엄마한테 지병을 준 것 같아요. 참회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미 운명하셨지만 3년 동안 내가 마음 많이 힘들었고 엄마도 더 이상 이제
내가 마음 힘들지 않기를 바랄 거예요. 엄마, 그동안에 제가 살아왔던, 엄마한테 했던 모든 것들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도 엄마 덕분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고 물 하나 떠놓고, 엄마 제삿날이든 아니면 그냥 물 하나 떠놓고 그게 삼배하면서 펑펑 한번 울던가, 죄송합니다 108배 절을 한번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나를 먼저 정화를 해야 돼요. 그게 천도고 본인의 마음도 하늘의 길로 연결되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실천, 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철저히 하라. 그리고 세 번째,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어머니한테 감사한 마음에 명상을 하라. 이 세 가지만 챙기세요. 지금 죽고 싶고 힘들다 그랬으니까 하루에 20분 어머니를 향해서 절 못해요? 어머니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거 못한다면 본인은 용서받을 것도, 본인이 엄마 때문에 힘들었다, 엄마를 힘들게 했다, 또는 그런 말에 흔들리는 사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오늘부터 매일매일 최소한 3주 정도는, 21일 정도는 매일 절하면서 엄마에 대한 마음, 불편한 마음을 씻어내세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구조를 가지기 위해 오늘부터 정정진하고 마음 공부를 해 나가세요. 그게 두 번째예요.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는 명상을 듣는 것도 좋아요. 밤에 수면 명상 같은 거. 수면 명상 중에서 체완 치시고 미용고사, 또는 아니면 호포노포노 명상, 체완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명상을 통해서 이 나를 치유하세요. 그게 두 번째, 명상과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어머니에 대한 감사심을 내고 수행정진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세 가지 꼭 실천하시면 21일 정도 하고 이제 3년 됐으니까 본인의 마음도 탄탄해지고, 21일 정도 하면, 성공하면 100일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지금 그전에도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는 더욱더 마음이 탄탄해지고, 어머니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더 성장하고, 어찌 보면 어머니가 나에게 준 큰 마음의 덕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놓치지 말고, 선생님 말한 걸 꼭 허투루 듣지 말고 실천하셔야 돼요. 아셨죠? 아직까지 의지력이 조금 약할 수 있는데 수행정진을 오랫동안 해보세요. 정말 인생이 달라지고 본인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기 지금 댓글 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희망입니다. 실천하세요.